네, 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11시에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양쪽으로 저희 여러분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지금 이제 2부가 진행되는 이 시각 현재 장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장에 걸맞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속마음 짚어보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봅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잇는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1분기 GDP의 상세 내용과 영향력 알아보고요.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 발표에 따른 수혜주 분석합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미리 알면 걱정이 없다. 하창봉 팀장이 전하는 증시 유비무한 프로젝트. 하창봉의 가라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매주 포착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네, 먼저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낙폭 과대 업종의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는 코스피의 추가 반등 기대, 신용훈 연구원 박스권 하단 지지력 테스트, 최희용 대리 낙폭 과대 정유업종 관심 갖자, 정영훈 연구원 박스권 장세 월말 눈치 보기 예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관심 업종을 볼까요? 박성일 연구원은 정유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고요. 박소영, 신용훈 두 분의 전문가는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정영훈 연구원까지 세 분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정유 업종의 가격 메리트 부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12자 투자 전략, 정영훈 연구원이 13자로 한 자 오바됐네요. 네, 지켜야 되는데 약속은. 자, 동보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10자로 딱 맞게 줄여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이제 삼성 SDI나 삼성 전기 같은 IT 주로 매수세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좀 낙폭이 과했던 정유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계속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던 종목은 계속하고 못 가던 종목은 계속 못 가던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당분간도 좀 더욱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다. 그만큼 올라갈 곳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낙폭 과대 업종의 분할 매수, 정유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주시죠.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한 해 IT랑 자동차 섹터를 빼면 매매할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유나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쇼크가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1700일 때보다도 LG화학이나 호남석유 그리고 금호석유의 주가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구간이 이번 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예상대로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금호석유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밑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10만 원 위로 좀 올라오면 매도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확보를 하면서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확보한 현금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기나 SDI가 눌림목이나 조정 구간을 받을 때 조금씩 매수하셔서 이런 건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정유화학 업종 어떤 것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호석유를 보고 있습니다. 낙폭이 가장 과대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는데 중국 쪽 수요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천연고무 가격 자체가 반등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2분기까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세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도 금호석유는 크게 10만 원대 밑에서는 물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호석유 오늘 정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도의 분할 매수를 들어가자. 자, 금호석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런지요? 현재 10만 원 정도 부근인데요. 10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짧게 한 10% 정도, 11만 원 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도 짧게 9만 5천 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도 짧게 9만 5천 원. 네, 자 지금까지 동보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 주체별 또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상황과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뭐 주말 사이 사실 별 소식은 없었고 미국이 이제 증시가 상승을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 금일 상승으로 시작 출발은 하였으나 아무래도 북한의 핵실험 뉴스가 임박해 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아무래도 이번 주 경제 지표들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변수들이 좀 내재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증시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초가 1990선 지켜냈다가 지금 전일보다 6.71포인트 오른 1980선 회복한 82.5포인트 기록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5포인트 오른 481.5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상황 수급별로 좀 자세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전차군대라고 불리는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을 양매수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200억, 운수장비 업종을 440억, 기관이 240억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540억 사면서 양대 전차군단 역시 금일도 많이 들어오는 시장에서 특징적이다 보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 450억 전기전자 매도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은 1000억 가까이 중공업종이랑 같이 해가지고 매도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하학업종 오늘도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각각 61억, 229억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287억을 하락업종을 저가 매수세로 나서는 모습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잠깐 체크해보면요. 오늘도 역시 개인만이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후강에 효과를 있는 IT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을 각각 17억, 10억씩 사고 있으며 외국인 기관은 전 업종을 거의 다 팔고 있는 가운데 금속, 기계장비 업종의 외국인의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며 기관이 금속 업종을 3억 정도 순매수하는 업종 보이면서 전 업종의 코스닥이 골고루 상승하는 가운데 운송과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 업종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각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 말씀드리자면 사실 외국인 역시 되는 종목만 산다. 우린 되는 종목만 산다인데요. 그 이유는 뭐 말할 거 없이 1분기 상장 기업 이익들이 사실 상당히 좋았던 거는 삼성전자 자동차의 효과가 있었을 뿐이지 다른 업종들은 어닝 쇼크에 거의 다다랐다 이런 뉴스가 오늘도 매일경제에 나왔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만 사면서 보는 게 되는 종목만 산다. 개인 우리가 올라가면 판다. 이렇게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운수장비 전기전자 올라오니까 팔고요. 내리면 하학업종은 저기 거의 지금 저가 매수세로 많이 나서고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은 계속 반대되는 입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기관 외국인 형들이 사니까 우리도 같이 살게요.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계속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드렸다가 지난주 잠깐 코스닥 시장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삼성 SDI라는 지난주 금일날 장대 양봉으로 뽑아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 금일날 기관의 순매수가 45만 주에 다다랐고요. 외국인이 4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동사가 금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또 소형 2차전지 사업의 어떤 호조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PDP, 태양광 부문 침체로 전체 매출은 분명히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순이익이랑 개선이 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호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LCD 3사의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합병 소식이 호재로 반영을 했고요. 동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15.2%로 확정짓게 가져가면서 지분별 평가이익이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작년보다 40% 증가된 지분별 평가이익만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결국엔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점차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1분기에 650억 정도 증대됐지만 2분기에 800억, 3분기에 950억 결국엔 점차 증대되는 모습 보이면서 현 주가 한 14만 8천 원대가 퍼가 12배 정도로 해가지고 PBR이 한
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로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전자, 전차분당 결국 업종 등에 업고 삼성 SD, IT, 대형 부품주로 다시 재부각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역시 갭상승을 했지만 역시 갭상승하는 날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이격 조정 줄 때 매수가 한 15만 원 초반대로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예전에 박스권에서 상당히 고점 부분 18만 원까지 충분히 지금 수급으로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두시고 적당히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삼성 SDI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 증가하며 회복 경로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저효과 탓에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선박 금융 시스템인 케이지펀드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로 국내 조선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과연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의견 들어봅니다. 업종별로 측정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원가를 반영해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접 수혜가 기대되는 전기 자동차 및 풍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 자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1년 전과 비교할 때 2.8%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9% 늘어났는데요. 국내 소비와 수출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전분기 대비 0.96% 상승하면서 4분기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한 10.8% 증가하였고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각각 3.1%와 1% 증가한 것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출도 3.4% 증가했지만 수입이 4.5%나 증가함에 따라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2.2% 성장을 하였고 서비스업은 0.9%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 건설업 및 전기, 가스, 수도업은 각각 마이너스 1%와 마이너스 4.3%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0.9%를 기록한 것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각종 악재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3%로 크게 낮았던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만한 것이었으나 우려와는 달리 1분기 성장률 평균이 1%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내 한국 경제가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장률 범위로 복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소비가 3.1%나 증가한 것은 1분기 성장률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각각 1% 그리고 10.8% 증가한 것은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수요 증가도 충분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성장률이 2.2%로 전분기에 0.3%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는 점과 그리고 서비스업 성장률이 전분기에 0.7%에서 0.9%로 확대되었던 점 모두 긍정적입니다. 제조업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기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업 성장세가 확대된 것 또한 내수 부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경제 성장률 상승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지난주였죠. 독일의 선박 금융 시스템인 케이지펀드의 채무 불이행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조선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독일의 선박 금융 펀드인 케이지펀드 60여 개가 이제 도산을 하면서 그 채무 불이행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조선주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외신 보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이제 좀 보이는데요. 국내 조선사의 수주 전량 중 케이지펀드가 발주한 선박의 경우 계약 변경 위험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케이지펀드 부실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 발주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선수금 10에서 20%를 조선사가 수취했습니다. 그리고 납기 연기의 경우에도 해양 생산 설비 및 드릴십, LNG 선 건조를 위한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해온 국내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또한 수금 지연 발생 시 조선사의 펀딩 코스트 발주처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입니다. 2008년 이전 수전 선박 중 2012년 하반기 이후 인도 예정 선박은 각 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주 잔량 대비 6에서 8%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해양 생산 설비 발주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에그니아 FPSO 그리고 앙골라 플랫폼 그리고 말레이시아 LNG FPSO 및 북해 지역 프로젝트 또한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을 비롯한 유럽 금융권 유동성 악화로 신주 시장 회복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 운임, 용선료가 상승하고 그리고 선박 해체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유가 및 CO2 규제 이슈 부각으로 신조선 선박과 이제 15년 이상 된 선박의 용선료 차이는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 환경이 개선이 긍정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에 대한 KG 펀드의 부도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개편 작업에 들어간 건데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 간의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26일에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제 업종별로 따로 인하하는 방안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종별로 책정되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원가를 방향해 가맹점별로 수수료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2.09%에서 1.91%로 낮아지고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카드 수수료가 과거보다 높아지지만 음식점, 미용실을 비롯한 대다수 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개편한 골자는 34년간 업종별로 구분짓던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없애고 앞으로는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기존에 없던 카드 수수료의 산식도 마련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은 2% 미만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전체 카드 가맹점 중 83%가 1.6에서 2.1%대 수수료 구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팀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카드 가맹점 중 75.5%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2.47%에서 1.97%로 하락하고 미용실은 2.68%에서 1.9%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당 결제 금액이 적은 가맹점 수수료는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은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액카드 결제는 실비 이하 수수료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것들을 예상보다는 좀 적은 치라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은 일반 편의점 업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피해 방식이 구제 방안이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구제 방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편의점 관련 주식도 약간 조금 피하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카드사들에 대한 주가 또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런 방향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후반에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죠. 이 안을 살펴보면 전기차 보급에 관한 내용과 풍력, 도시광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관련 수혜주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은 26일 그리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합동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희소금속 수요가 나타나며 각광받고 있는 도시강산 산업 지원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강산 업체들은 그간 처리 비용을 30% 이상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기준을 50%
50% 완화시켰습니다. 현행 월 1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업체가 월 140톤으로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면 기존에는 관계부처 허가가 필요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 애강메리텍, 오상자이엘이 있습니다. 도시강산 사업은 도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이나 IT 폐기물을 재처리해 금, 리튬, 우라늄, 몰리브덴,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 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는데요. 풍력발전 사업 관련 종목은 유니슨, 마에스코, 일경산업개발, 동국SNC, 태용 등입니다.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 육성을 위해 저주파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5메가와트급 풍력 터빈 성능 제고와 그리고 수출 강화를 위해 제품 개발 후 성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실증 시험장을 추가 조성키로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장 상황을 먼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같아서는 급등 장세, 이런 거 폭등 장세 더 좋겠죠. 이런 거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0.36%, 0.58%가 각각 상승하면서 1982포인트, 481포인트로 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빨리 2000선도 좀 훌쩍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좀 많은 도움 말씀 주시기 네. 바라고요.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잘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대응, 항상 이게 큰 숙제입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이죠. 뉴욕 네.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미국은 약간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유로존이 더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포인트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표가 약간 엇갈리는 상황이 있고요. 또 3차 양적 완화가 시장에서 대두될 것인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1분기 GDP 성장률이 한 2.2%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때 3%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양적 완화로 이끌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치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신용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주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국채 발행을 한 59억 5천만 유로를 발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상당히 좀 어려운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16%대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 이것이 이제 유로존 국가들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5월 6일 날에는 프랑스 대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 사회당 올랑도 당수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시장은 약간 좀 혼란에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유로존을 이끌고 왔었는데 유로존의 그 쌍도마차인 프랑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혼란을 빠질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유로존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올랑도 당수가 요구하는 것은 ECB가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 공격적으로 국채 매입을 하고 시장을 방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ECB의 역할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거의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로존 문제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좀 발생한다면 그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상황이지만 주가가 크게 갈 때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멘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로존에서 프랑스의 역할론, 그러니까 ECB 역할론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3차 양적 완화를 진행할 것인지.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3차 양적 완화는 정말 쉽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지표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주가 자체가 경제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그걸 원치를 않죠. 그렇지만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투자가들이 원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3차 양적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명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지금 지표가 엇갈리는 상황이 있어도 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사실 주가를 완벽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결국 유럽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주가가 약간 혼조세가 왔을 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가 시장에 대두될 때, 그때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장이 상승을 해서 끝났지만 그것을 우리가 100% 믿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믿기에는 아직까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요. 자, 확정치는 76.4. 그리고 시장 예상치 75.7을 한 1까지는 안 되지만 훌쩍 그래도 웃돌았습니다. 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76.4 정도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그만큼 소비가 늘어났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지표가 너무 엇갈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것은 1만 건 정도가 증가가 돼서 고용이 또 안 좋아졌었고요. 또 주택 매매도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일 확률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시장은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GDP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좋지 않게 나왔어도 또 제조업 지수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했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는 롱포가 들어왔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지표를 굉장히 좋게, 그러나 사실은 항상 보면 미국은 전망치를 굉장히 낮춰놓습니다. 낮춰놓은 상태에서 전망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번보다는 다음번에 더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보다는 다음번에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보자고 하셨고요. 자, 미국의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또 반대로 하회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지출은 감소하고 또 재고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고요. 지금 사실은 미국은 지수는 13,000을 올라왔죠. 지난번에 2011년도 8월에 고점을 돌파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크고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큰 상승, 그러니까 제가 미국장을 15,4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안 좋게 나오는 게 더 좋고, 그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지표가 좋아질 때 그때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말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개별 기업으로 좀 옮기자면요. 포드모터스가 이 북미 외 지역에서 부진을 보였다고 합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또 월가에서 기대하던 또 염려했던 수준보다는 나은 실적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포드는 사실은 그 작년에 주당 순이익이 한 16센트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13센트가 됐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현재 실적을 보시면 87%가 실적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포드가 영향력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자동차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또 악재에 둔감해서 포드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포드의 실적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래도 전년비 16센트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반대로 S&P가 무디스에 이어서 노키아, 요즘 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냥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였었는데요.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군요. 그 핀란드의 먹거리가 노키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노키아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국내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 못한 것이 노키아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크 등급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노키아는 정크를 당해서 시장이 되게 안 좋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나 애플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14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또 오히려 행복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노키아의 실적은 오히려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들이 정크가 시장에 악영향은 있어도 국내 시장, 미국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 세계 주요 국가라든가 또 주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마켓 포인트 시간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가요,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중한 정보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들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진행한 마켓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국 증시 살펴보죠.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남성욱 대리 지금 연결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그래도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가 0.44%가 상승을 했고요. 8.78포인트가 상승한 1984.13으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 시장은요, 3포인트가 올랐네요. 0.63%가 상승을 했고요. 482.12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떠나서 뭐 전체 장 상황이 이렇게 양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장에 대응하는 여러분께서 조금 수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하루가 또 거래일이 적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은 좀 쉬고 이번 한 주 동안 좀 상승폭, 수익폭을 좀 크게 키워놓은 채 다음 5월장을 좀 본격적으로 맞고 싶은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또 이제는 우리 증시하고도 상당 부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이네요, 중국 증시는. 네, 맞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와 선전 CSI 300 지수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일간 양일간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하게 되고요. 중국 현지 내에서는 이제 그 검색 포탈인 바이두와 소호 같은 이제 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기업별로 이제 은행주 실적 발표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의 경기 흐름이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면서 물가 및 각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교통은행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1, 4분기 당기순이익이 158억 8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58% 증가를 했었고요. EPS는 0.26 위안, 세전이익은 9,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해서 19.2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 4분기 보고서에 이제 순이익이 613억 3,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03% 증가로 시장이 예측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 은행들이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예대 마진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중국 경제가 그 회복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론적으로 경제 회복과 유동성 회전 속도 증가는 이제 정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노동절 관련해가지고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관광 레저 산업의 수익 증대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방항공 등의 항공주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카오 쪽, 많이 가죠. 그래서 마카오 쪽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은하오락 홀딩스 같은 종목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은하오락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여가 프로젝트인 이제 마카오나 TM의 2기 개발에 이제 16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이제 현재 보유한 현금과 운용
유동 현금 및 이제 채무로 투자할 예정이며 신주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비즈니스 여가 프로젝트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로서 그 관련된 그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는 1985포인트에서 조금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강세라든지 또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은 좀 견고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뭐 내일 국내 증시가 근로자의 날 연휴 때문에 하루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상당히 좀 불안했던 1965포인트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흐름, 물론 그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수로는 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조금이라도 좋은 투자 팁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국내 정치 지금 한번 이번 주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면 일단은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는 1965포인트가 어느 정도 지지되는지 그리고 박스권 상단 1985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화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오랜만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지금 지수를 잠깐 놓고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난주 후반 사실 1965포인트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1965포인트가 2월 박스권 이후에 지금까지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행스럽게 올랐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 자체가 내려봤을 때는 사실은 2달 연속 저항을 지지를 받고 있던 이 물량까지 다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5월 항상 과거에도 보여줬던 5월 증시 하락세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85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시 갭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 대외 불확실성 염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가능성 조금 열어둘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잠깐 흘러가서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단 1965포인트, 상단 1985포인트 지지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 투자가 아니다 그래도 현물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만약에 제가 제시했던 196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거고요. 1985포인트를 회복하고 올라갔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대외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주 후반에 많이 몰려있죠. 5월 6일 정도에 프랑스의 대선 2차 결선 투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총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죠. 유럽 재정 위기의 어떤 응징력을 이제 확인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약간 여당이 밀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다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다행스럽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외국인이 물론 삼성전자에 많이 국한됐습니다만은 매수를 해온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오늘도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에 그리고 기관도 전기전자와 자동차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몰려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지수를 받쳐주는 측면에서는 좀 좋다. 하지만 기관들이 여전히 화학주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세를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은 조금 챙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역시나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가 달리는 주도주와 그리고 순환 섹터로 들어오고 있는 오늘 물론 삼성중공업 같이 조선주 반등이 좋죠. 조선주라든지 건설, 해양 플랜트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건설주가 어느 정도 순환 차원으로 들어와 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가슴 아픈 화학주, 오늘도 LG화학, 호남석유 파랗게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기관 매도세가 진정되는지가 이번 주 시장의 키포인트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잠깐 있던 이벤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요. 요거 보여 뒤에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이벤트 딱 체크하시면은 최소한 하루 정도 선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는 투자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한 3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는 해봤는데 지금 워낙 개별주라서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체크는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대도심 사업 시행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밑에 땅굴 뚫는 거겠죠. 그럼 해저 터널 관련주가 좀 주목을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차트는 체크해봤습니다만 아직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만은 해저 터널 관련주를 할 수 있는 동아지질이나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 좀 관심이 있겠고요. 물론 이 종목들은 조금 테마성이 강해가지고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음원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이 음원 종량제 관련된 그 변경안이 5월 달에 이번 초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음악을 하나 다운받을 때 3,000원 하든 5,000원 하든 600원에서 900원 올리든 간에
음반 회사라든지 음원 유통 회사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음원 유통주 회사에 있는 로엔이라든지 예당, 소리바다 이런 종목들 단발성으로 반등이 좀 기대되지 않나 보겠고요. 대표적인 음악 기획사 SM이라든지 Y센터 같은 경우도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문화관광부에서 사실 계속적인 이견 조율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 자체가 단발적으로 그동안 많이 눌렸던 음원 관련주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대권 후보 정몽준 의원이 다시 한번 어제 주말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요, 실제적으로 지금 시가에 많이 반영된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정몽준 관련주로 보이는 것이 코엔텍이라든지 현대통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맥 관련주입니다.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요, 이 현대통신의 2대 지주가 현대중공업이고 코엔텍 같은 경우는 코엔텍의 대표이사가 예전에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됐지 않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주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선 관련 테마주들은 특히나 인맥 관련해서 테마주들은 상당히 주가 등락이 상당히 심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한 가지만 판단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대권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거는 사실 제가 뭐라고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 주가가 잘 갈 것이고요.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그랬을 때는 주가는 다시 내려갈 수 있겠죠. 이 부분 꼭 체크하시는 것이 대선 관련주, 특히나 인맥과 관련된 대선 테마주에 대한 접근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근로자의 날이 때문에 우리는 하루 쉬죠. 뭐 중국도 쉽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오늘 만약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선취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와 바레인 왕세자 면담이 있습니다. 제가 별의별 스케줄 다 준비해오죠.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간상 차트는 안 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 대오AI라든지 대하TI가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많이 물려 계신 분, 제가 신규 매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려 계신 분에 대해서는 반짝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왜 갈까요? 뭐 사실 기관적 순환매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일날 한국의 해양 플랜트 산업 투자 설명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국내 조선업황은 안 좋습니다만 해양 플랜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관련 종목들이 오늘 선침해주로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 이벤트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삼성중공업이 41,000원까지 바짝 반등하는 것은 역시나 해양 플랜트 부분을 조선업황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날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 특별히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니까 SK텔레콤 신한제주 제일모직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갑갑하죠. 오늘도 한 95,000원 정도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계속적으로 제일모직은 정부 소재 쪽으로 확장을 하고는 있는데 주가만 놓고 보면 기관들이 항상 좋다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가만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10만원 박스권은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사실 한 9만원 초입 매수, 10만원 부근 매도 전략 계속 쓰시다가 나중에 혹시나 10만원을 돌파할 때 그때는 어떻게? 그때 추격입니다. 항상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고요. 그걸 돌파할 때는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수요일날 제일모직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가면 글쎄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대선 테마주도 스케줄을 뽑았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갤럭시 3 출시지 않나 싶겠습니다. 뭐 이번에 갤럭시 3에 대한 어떤 사양이 기존에 2개의 두뇌에서 이번엔 4개죠. 커트러블 CPU를 사용하고 또 하나가 갤럭시가 핸드폰이 고가인데 물에 빠지면 이게 고장이 잦더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방수 기능을 넣었죠. 뭐 고텍스 소재를 넣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고 인치 크기도 4.8인치로 조금 크게 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갤럭시 노트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3는 화면을 4.8인치로 조금 크게 했다. 그 말씀 드리겠고 시장이 물론 갤럭시 3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138만 이상 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과연 갤럭시 S3 수혜주 찾기 혈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종목은 제가 일부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금 대형주 중에서 잘 가고 있는 삼성전기 오늘도 11만원까지 가는 흐름 보이고 있죠. 뭐 삼성전기에 갤럭시 S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에서 들어간다. 그 부분 갤럭시 3 수혜주라 보실 것 같고 기타 코스닥으로 가면 뭐 여러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인프라웨어, 예스맥, 뭐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된 것도 있고 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남아있죠. 뭐 예스맥 같은 경우는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남아있는데 이 종목들 단발적으로
뭐 아무래도 이벤트가 목요일 전후니까 수요일 정도에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 날 가게 되면 우리 신규주들 글쎄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이 비아트로라는 회사가 4일 날 금요일 날 상장이 될 건데 이번에 거의 뭐 광풍이었습니다. 공모 자체가 자금도 기관 배정 물량도 거의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아무래도 관련주인데 이 비아트론이 사실 상장을 합니다. 제가 아직 가격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 금요일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해 보시고, 근데 신규주들은요 첫날하고 3일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첫날 답을 올라가고 상한가 치더라도 2, 3일 가다가 그 힘이 꺾이면은 확 꺼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는데, 비아트론 일단 2분기에 나오는 처음 들어온 IPO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가스관이나 철도 관련주들 상강 MNT라든지 스틸플라워 종목 조금 움직이는데, 글쎄요, 푸틴이 취임한다고 이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5월 7일 날 러시아 푸틴이 재취임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들은 항상 푸틴 대통령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7일 날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 날,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잘 보시면은 큰 주식들은 좀 그냥 굵직굵직 굳이 차트 안 봐도 대충 흐름을 알고요. 개별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있을 때 약간은 그 하루 전날 정도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나 상승하는 흐름이 있을 때는 조금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이상하게 시장 때문에 빠진다 그랬을 때는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투매하거나 손절하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차차 종목 차트까지 보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좋은 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요, 백전백승을 노리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원금 보존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 투자 색깔, 투자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시면이 어느 정도 불패, 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과 함께한 하창봉의 가라사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됐기를 기대합니다. 자,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샘플러스 전문가 50% 할인 이벤트 오늘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양쪽으로 모두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와 활용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손자연보 1부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시장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더 많이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